Administrativa, o governo espera uma economia de mais de 10 bilhões de reais. Ontem, soldados israelenses em posto de checagem do exército afirmam a lavagem. 영화 속에 숨겨진 중국의 매력과 마력에 빠지는 시간. 차이나는 무비! 찬바람이 부으니 벌써 불었는데. 다들 잘 지내고 계신 건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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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뭐야? 네, 오늘 우선 소개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오늘은 내가 또 생각이 났네요. 자, 자연스럽게 시계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자기소개를 하겠습니다. 꿈을 꾸기 위해서 언제나 필요한 것은 꿈을 꾸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꿈꿈입니다. 자막 달린 중국 영화는 저에게 필요 없습니다. 저는 자영업입니다. 감기 걸렸어요? 목소리가 확 가라앉았어. 밤무대 가수의 인사말. 노래 한 곡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잘 받아쳐. 영화 얘기에 조미료를 팍팍 채워줄 여자. 책을 사랑하는 여자 책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항상 호기심과 행동이 앞서서 지갑은 비지만 뭐 지식이 아주 충만한 신여성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굉장히 독특하다고 해야 될까요? 특별한 만남으로 찾아뵀었죠. 그래서 현장에서 그죠? 다들 어떠셨어요? 보이는 차이나는 무비. 네네,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줄이면 차비가 되나요? 차이나는 무비를 줄이면 차비. 좋다. 차비 주시면 갑니다. 차비만 주면. 차무는 좀 이상하고 차비가 좋겠네요. 차비 얼마인지 좀 물어봐 주세요. 저희한테. 낯수를 하고 오신 것 같아요. 꼭. 네, 지난번에 저희 방송 그러니까 오픈해서 들어주셨던 마포구 저희가 평생학습 교육원하고 공동으로 주최했던 그죠? 오프라인 행사였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우리가 뜨나 보다. 착각에 빠지면 안 돼. 연예인들이 빠지기 쉬운 착각이야. 네. 지금쯤은 착각에 빠져. 제가 오늘 봤는데 저 10명 정도 늘었어요. 어머나. 팟캐스트에. 박수부터. 구독자가? 네, 구독자. 감사드려요. 감사드려요. 그 이후로 10명 정도 늘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뜬 거 맞습니다. 10명으로. 저희가 10% 성장했네요. 아니, 자영업식으로 꼭 계산하네. 그럼 우리가 100명인 게 탈락하죠. 진짜 그런 얘기 해야 돼? 못 보신 분들 생각해서 팟캐스트에 저희 사진과 함께 살짝 멘트 올렸습니다. 우리 얼굴을요? 멀리서 잡힌. 네네. 안 돼. 안 돼요? 네네. 모를 거예요. 저기는 그러면은 네. 엉덩이 뭐 이렇게 하트로 가려드리는데. 그걸 내가 못해서. 저희가 지금 서비스가 팟빵하고 팟캐스트 파티를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 구글에서는 파티가 요즘 좀 한창 성장 중이에요. 파티. 네. 팟할 때 그 팟은 다 똑같습니다. 팟빵, 팟캐스트, 파티. 그 팟은 다 똑같은 팟이에요. 그리고 뒤에만 다른 거예요. 캐스트, 빵. 갑자기 먹고 싶지. 좋아하시는 걸로 하시면 돼요. 네. 빵하고 티 먹고 싶다. 그러면 파티에 한번. 근데 파티가 이제 저희가 파티의 검색어 순위에서 최근에 그 파티 오디오 그 순위에서 굉장히 머리 순위로 올라간 적이 있어요. 올라갔어요? 네네. 네이버에서 태양별이랑 차이나 무비 검색하면 저희까지 가장 위에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누가 검색할까 근데 그걸? 우리가 검색했을 때? 그거는 이제 블로그이고요. 네, 저희 블로그. 오디오 콘텐츠로 차이나는 무비를 검색하시면은 파티에서도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사실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감사하겠습니다. 생명을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네. 그래서 저희 차비만 주면 어디든 갑니다. 차비. 네네. 해외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네. 그리고 저희가 그 현장에서 강의를 그때 크로스 인문학으로 했잖아요. 그 영화를 통해서 보는 중국 엿보기로 했으니까 중국의 문화, 역사, 경제, 책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한 영화 안에서 다 볼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영화 속의 중국 엿보기를 현장에서 많이 뵐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자, 오늘 영화는 허우시아오시엔의 발음이 어려워요. 왜 웃으세요? 제가 중국어 발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허우시아오시엔. 허우시아오시엔. 샤오. 네, 샤오. 사성입니다. 나도 돼. 샤오. 샤오시엔. 시엔. 네네네. 샤오시엔. 이성, 사성, 이성입니다. 242. 네네네.
허우 샤오셴 아닌가? 네네. 네네. 패스합시다. 갑자기 네. 가만히 나 긴장. 일취월장하고 있어요. 아, 그래도. 그쵸? 네. 그럼 네, 우리가 감사합니다. 이성 사성을 아는 게 어디예요? 그러니까 존재를 안다는 게. 네, 허 감독님의 그래서 허 감독님의 허우 감독. 네. 근데 제가 들으면서 이상하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질문이 이게 허우하고 허우하고는 또 다른 거죠. 딱 같은 발음이에요. 누가 발음하느냐에 따라서 진짜요? 약간씩 차이 나는 거. 그럼 낯수라고 오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허 감독님의 그 허우 감독님의 카페 리미에르. 예, 네. 제목에서 아실 수 있지만 국적이 약간 좀 불분명한 제목이에요. 그렇죠. 제목만 들으시면 해외 영화, 외국 영화라고 생각, 외국이지만 이 영화는 2005년에 개봉을 했었습니다. 그죠? 한국에서. 한국에서.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보신 분이 약 10,000명이 안 되는 걸로 추산되지만 평점은 굉장히 높은 작품이에요. 그래서 아마 매니아 그룹을 형성할 수 있는 영화인데 저희가 왜 이 영화를 허우 감독님의 많은 영화 중에 왜 이 영화를 선택했는지를 꼼꼼히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아, 제가 준비했습니까? 아니, 저도 모르는 사실은. 준비했어. 아니 모른다니. 훅 치고 들어오네. 아니, 이 허우 샤오시엔 감독은 이제 영화를 굉장히 많이 찍었잖아요. 근데 이제 초기에는 주로 허우 샤오시엔 감독이 대만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찍었어요. 이제 대만의 뉴웨이브를 이끌었던 단편 영화라고 하는 샌드위치맨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동동의 여름방학이라든지 어린 시절 이야기, 동년왕사라고 그냥 그대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그런 거라든지 펑괴이에서 온 소년 이런 것들을 보면 그다음에 또 연연풍진 이런 영화들 보면 대부분 이제 대만에서의 삶, 대만 현지의 문화, 사회,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왜냐하면 대만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묻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초기에. 그래서 그런 영화들을 많이 찍었고 사실은 그것의 클라이막스가 비정성시죠.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했었죠. 그래서 비정성시가 허우 샤오시엔이 대만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시기를 정확하게 딱 구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감독들은 이제 시기가 정확하게 좀 구분이 돼서 초기가 어떻고 중기가 어떻고 후기가 어떻고 이렇게 좀 나눠지기도 하는데 네. 허우 샤오시엔의 영화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시기 구분을 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 이후에는 대만에 대한 관심도 좀 있고 대륙에 대한 관심도 허우 샤오시엔이 좀 생기기도 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상해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를 찍는다든지 해상화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도 호남호녀라든지 남국재견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영화들을 찍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허우 샤오시엔이 영화가 워낙 이제 좀 진지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비상업 영화거든요. 상업 영화는 아닌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천천히 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할 수 있게 하는 내용들을 던져주고 그런 영화들을 이제 주로 찍었던 거죠. 그러다가 허우 샤오시엔이 언젠가부터 이 대만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갖긴 갖는데 초기의 관심이 주로 어린 시절의 이야기들, 어린아이들의 이야기, 소년들의 이야기를 주로 찍었다면 자전적인 회고의 분위기가 좀 있는 거죠. 어느 순간부터는 청년들의 삶으로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청년들의 삶에 대한 문제. 대만에서의 청년들에 대한 삶의 문제. 그게 이제 아주 대표적으로 드러났던 영화가 밀레니엄 만보라는 영화입니다. 밀레니엄 만보가 이제 대만에서 청년들이 얼마나 고민하면서 앞날을 고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보여줬던 영화인데 카페 류미에르는 그거를 이제 넘어서서 이 대만과 아시아의 관계 혹은 이제 대만과 일본이라고 하는 또 다른 바깥 세상에 대한 관계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서 찍은 영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측면에서 허우 샤오시엔 영화의 새로운 도전이자 새로운 그 스크린, 새로운 화면들을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측면이 많이 있다. 그래서 호샤오시엔 연기의 어떤 전기가 되는 전환점이 되는 그런 영화로서 카페 르미에르를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이 영화가 그 일본의 영화 감독 오즈 야스지로를 오마주한 영화로 알려져 있죠. 1903년생 오즈 야스지로 감독. 그 감독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서 2003년에 제작이 된 영화인데 저희가 지금까지 소개했던 영화와는 달리 배우나 배경 그리고 언어가 모두 다 일본어로 되어 있죠. 그런 독특함이 있습니다. 제목은 영어이고 그 내용은 배경은 배우와 대사가 모두 일본어로 되어 있는 기존에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중국 영화나 대만 영화하고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좀 있죠. 네, 그래서 오즈 야스지로 감독이 굉장히 유명한 감독이라고요. 63년에 돌아가셨어요. 네네.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좀 전에 1903년에 태어나셔서 네네. 63년에 돌아가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사신 건 아니에요. 한 60살, 61살 정도 딱 환갑 때 이제 돌아가신 건데 공교롭게도 생일과 돌아가신 날이 같아요. 생일도 12월 12일이고 돌아가신 날도 12월 12일이에요. 12. 병사인데 자연살인가요? 희한하네. 네, 그래서 아주 좀 특이한 그러네요. 이런 분들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일본어로 읽으면 이게 소진안이랑 일본어로 읽은 게 아니죠. 한자 녹음을 그냥 그대로 읽으면 네. 소진안이랑 그래서 오즈 야스지로 야스지로. 오즈 야스지로 오즈 야스지로 네 그렇게 읽거든요. 일본 영화에서 우리가 감독 3명을 꼽아라. 그러면 구로사와 아키라. 네네. 네. 우리 책사가님께서 또 일본에 네, 대해서 굉장히 그쵸. 또 한가닥 하시잖아요. 네, 네. 근데 구로사와 아키라는 알았는데 오즈 야스지로는 어. 그 정도까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죠. 이번에 알게 됐고. 일찍 돌아가셔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고 이 오즈 야스지로는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훨씬 더 많이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일본 내에서보다는 서양의 평론가들이 더 훨씬 좋아했어요. 굉장히 일본적인 걸 많이 찍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본의 영화 감독 셋을 꼽아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지금 얘기하신 구로사와 아키라가 거의 넘버원이고요. 구로사와 아키라 그다음에 미조구치 겐지 미조구치 겐지. 네, 미조구치 겐지라는 감독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로 이 오즈 야스지로 이렇게 세 분을 주로 꼽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3대 영화 감독이다. 네. 이렇게 불릴 정도로 대단히 유명한 분인데요. 영화를 굉장히 많이 찍었어요. 근데 이제 주로 그 일본 사회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요. 일본 사람들이 그 일본적으로 살아가면서 거기서 드러나는 어떤 가족의 문제, 사회의 문제, 소통의 문제, 현대인들의 도시 생활의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많이 찍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다뤘습니다. 일상적인 영화. 네네네. 일상과 가족 이런 네, 거. 가족에 그런 대해서 거 결혼하고 죽고 살아가고 그다음에 직장 다니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직장 잃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찍었고요. 특히 이 오즈 야스지로 영화의 특징은 이제 형식미를 굉장히 강조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예를 들면 이명세 감독 같은 분이 아주 그 영화의 형식미를 강조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즈 야스지로도 형식미를 굉장히 강조했고요. 그 형식미를 강조했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어떤 예술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미학적으로 형식적인 특징들을 강조하려면 굉장히 꼼꼼하고 세밀하고 치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격 자체가 굉장히 그러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치밀한 분이었고 이렇게 하나 프레임 하나 쇼트 하나도 그냥 허투루게 찍은 법이 없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영화의 어떤 형식미, 카메라가 보여주는 프레임에 담겨져 있는 미학적 특성을 존중하는 감독들에게는 굉장히 찬사를 많이 받는 그런
감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형식미를 보여주는 가장 그 중요한 이 오지 야스지로가 남겨놓은 업적이랄까요? 그것 중에 하나는 이제 다다미 쇼트라고 하는 겁니다. 다다미 쇼트라는 건 뭐냐면 일본이 이렇게 마룻바닥을 다다미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방바닥에 앉아서 생활하는 좌식 문화다 보니까. 그런데 영화를 찍을 때 보면 우리가 그렇게 사람이 앉아 있다 하더라도 사람에 대한 포커스는 이 대부분 말을 하는 걸 찍어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가슴 윗부분으로 해서 이제 바스트 숏을 많이 찍거든요. 예, 뭐 특히 클로즈업 할 일이 아니면 그러다 보니 이제 바닥은 안 나오고 그냥 바스트숏 위로만 사람 얼굴 쪽으로만 집중해서 찍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지 야스지로는 이걸 거부했어요. 네, 그리고 어떻게 찍었냐면 이거는 일본식 프레임, 일본식 구도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다다미에다가 그 프레임의 마지막 선을 맞춰야 된다. 다다미 바닥에다가.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프레임으로 맞춰서 찍은 거를 프레임 밑에 선에 맞춰서 찍은 거를 다다미 쇼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다미 쇼트를 찍으려니까 카메라맨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카메라맨들은 그냥 바닥을 거의 누워가지고 찍어야 되는 거고 그 만들어진 화면에 이제 사람 얼굴은 굉장히 위쪽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 되겠죠. 앉아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약간 이렇게 위로 올려다 보는 그 안각이라 그러죠. 안각 쇼트, 안각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나는 방식으로 찍었어요. 그래서 이런 다다미 쇼트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너무 일본적으로 아주 잘 찍었다라고 해서 또 비판적으로 절대로 따라하지 않은 감독들도 있고 그 좀 두 파로 크게 나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일본의 전통 주택을 찍기 위해서는 이 오지 야스지로를 따를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모든 감독들이 이 오지 야스지로 이후에 그러니까 다다미 쇼트를 안 찍으면 다른 방식으로 가는 거고 다다미 쇼트를 따르면 이제 오지 야스지를 따르는 건데 그 두 가지 중에서 이제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실제로 이 특성 자체가 오지 야스지로가 워낙 이제 굉장히 특징적으로 만들어 놓은 미학적인 프레임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따라하면 따라했다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의 감독들은 그대로 쓰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많이 대부분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제 찍으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이제 이 아예 그 뭡니까 카메라 받침대까지도 다다미 쇼트를 위한 받침대까지도 전용 받침대까지도 있었다고 하는데 오지 야스지로가 죽고 나서는 뭐 크게 그렇게 많이 이 쇼트를 활용하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영화의 형식주의자였고 내용적으로는 일본에서의 그 사회적인 문제들을 주로 다루었던 동경 이야기 이런 영화들이 이제 도쿄 모노가타리 이런 영화들이 아주 대표적인 작품이죠. 너무 영화가 많아가지고 뭐 일일이 소개해드리긴 그런데 지금 다다미 쇼트 하니까 딱 그 장면이 그거네요. 그러면 그 요코랑 엄마랑 대화하는 장면에서 카페 루미에르에서 아니요 집에서 요코네 뒤돌아보고 집에 많이 있어서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카페 루미에르 영화에서 카페 루미에르에서 그렇죠. 가장 딱 그 중요한 대목에서 엄마 나 임신했어라는 그 얘기를 할 때가 방에서 뒷모습에 다다미 쇼트에 이렇게 그 장면이 바로 이거네요. 이 영화는 그 요코라는 작가가 이제 그 대만에 왔다 갔다 하다가 남자친구와 임신을 했는데 이제 동경으로 돌아와서 엄마랑 통화를 하면서 한번 집에 내려가서 이제 그 부모님한테 자기가 임신을 했는데 결혼할 생각은 뭐 없고 뭐 이런 이야기를 통보한 다음에 돌아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의 삶을 이제 이어가는데 작가로서 한 축은 작가 요코라는 여주인공이 자기가 이제 취재하는 어떤 소설의 주인공을 취재하는 그 한 축이 있고 나머지 이제 부모님의 축은 부모님이 요코를 바라보는 시선은
초반에 이미 이 임신을 했다는 것을 이제 오픈한 다음에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남자는 누군지 결혼을 왜 안 하는지 이런 걸 걱정하는 부모님의 축이 있고 요코와 오랜 시간 친구로 지내오면서 서점을 운영하고 오디오맨으로 활동하고 있는 취미로 활동하는 하지메라는 남자친구의 시선에서 요코와 이제 요코를 돌봐주기도 하고 요코와 시간도 보내고 뭐 이런 이제 세 축이 주로 움직이는 축이고 하지메가 요코를 도와주면서 이제 그 어떤 소설 속의 주인공 실제 일본에서 활동했었던 그죠 제가 발음이 좀 안 되지만 장웬인가요? 뭐 거기에 보면은 굉장히 그 한국어 자막은 좀 묘하게 나와가지고 제가 그런데 그 대만 출생인데 일본에서 활동했고. 실제로 음악에도 능했고 예술가로 활동했었던 어떤 그 엘리트 출신의 예술가인 것 같은데 그분을 이제 막 취재하잖아요. 사실 이 영화는 특별한 사건이 벌어지거나 대단한 충돌이 있는 영화는 아니죠. 그리고 방금 그 꿍꿍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야스지로가 일상의 대가였다고 하면 이 영화도 진짜 일상의 한 장면을 훅 들어가서 단면을 보여주다가 다시 카메라가 빠지는 듯한 그런 일상의 한 장면 같은 영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와이 슌지의 4월 이야기처럼 어느 날의 기록 뭐 이런 느낌. 그래서 매일 비슷하게 반복이 되는데 그 우리로 참 부모 입장에서는 딸이 임신을 했다고 그러면은 상당히 큰 사건인데 그것도 그냥 어느 날에 있을 수 있는 이야기처럼 흘러가고 너무 자연스럽게. 네. 동경의 엄청난 그 지하철 노선들이 서로 계속 교차하고 그다음에 그런 게 있는데 그건 저희가 차이나는 한 장면에서 또 이야기를 나누는 걸로 하고 가볍게 이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뭐 소감 한마디씩만 하고 끝낼까요? 네네. 이 영화를 저희가 차이나는 한 장면은 2부에 가서 하는 걸로 하고 이 영화를 가볍게 어떻게 봤는지 사실 영화가 뭐 대단히 임팩트가 되게 센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느낌이 어땠는지만 가볍게 나누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도록. 그래서 저는 그 약간 영화가 4월 이야기 보신 분들 있으시겠지만 그 4월 이야기가 이와이 슌지가 원래 러브레터를 막 뜨고 나서 곧바로 개봉이 된 두 번째 다른 영화였는데 깜짝 놀랐거든요. 결론도 없고. 그래서 야 영화를 또 이렇게도 만들 수 있구나라고 했던 기억에 남는 영화인데 이 영화도 약간 일상의 단면을 보여주는 영화라서 우리 저 차이나는 무비는 다들 어떻게 보셨는지 대가를 오마주한 이 허우 샤오시엔 감독님의 이 영화가 느낌이 어떠셨는지 가볍게 나누고 한번 구호 한번 외치시죠 뭐. 책사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서로 지금 미루고 있는 듯한 이게 이 영화의 현실입니까? 꼼꼼이는 아예 말을 잃었어요. 아니 저는 그러니까 영화라는 게 뭐냐라는 이제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우리가 상업 영화에 익숙해져 있으면 뭔가 이제 사건이 막 크게 일어나고 캐릭터들이 강해야 되고 그 사건들이 해결돼가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고 막 클라이막스가 생기고 위기가 막 번지고 그리고 결국은 뭐 파국을 맞든지 뭐 해피엔딩이 되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진한 그 양념 맛이 진한 영화들을 주로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주 뭐 중국집으로 얘기하면 짜장면이라든지 뭐 짬뽕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런 거를 먹는 건데 아니면 김치찌개라든지 말이죠. 이런 걸 먹는 건데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슴슴한 콩나물국 같은 영화인 거예요. 엄마가 끓여주는. 네, 그러니까 그 술 많이 먹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슴슴하게 그냥 단맛 짠맛 아무것도 없이 근데 먹으면 뭔가 이렇게 좀 곧 시원하고 뭔가 또 생각하게 하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그러니까 세상의 이야기에는 굉장히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 우리는 지나치게 이제 진한 맛의 김치찌개나 짜장면이나 짬뽕에 좀 길들여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사실은 나랑 비슷한 사람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비록 카페를 운영하진 않고 뭐 서점을 운영하지는 않고 뭐 그렇긴 하지만 엄마한테 뭐 임신 사실을 알리거나 이러진 않지만 하지만 이게 뭔가 보면 이제 나랑 비슷한 캐릭터가 그냥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더 깊이
다른 측면에서 빠져들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아유, 이쯤 되면 뭐 이 영화에 대한 궁금증이 상당히 고조가 됐을 것 같고요. 그럼 차이나는 한 장면으로 이야기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구호 준비하시고요. 영화 속에서 숨겨진 중국의 매력과 마력에 빠지는 시간. 차이나는 무비! Administrativo, o governo espera uma economia de mais de 10 bilhões de reais. Ontem, soldados israelenses em posto de checagem do exército. 영화 속에 숨겨진 중국의 매력과 마력에 빠지는 시간. 차이나는 무비! 네,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되는데 오늘 자영업이 계속 저희 2부에서도 조금 괜찮습니다. 비몽사몽? 네, 요즘 경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네. 자영업 기살리기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청취자 여러분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자영업계 힘을 네, 고맙습니다. 네, 구독하기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럼 자영업부터 소개를. 자막 달린 중국 영화는 저한테 필요 없습니다. 저는 자영업입니다. 영화 얘기에 조미료를 팍팍 채워줄 여자. 책을 사랑하는 여자 책사입니다. 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언제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꿈을 꾸는 것이다. 꿈꿈입니다. 네. 남들보다 반발 앞선 호기심과 행동으로 지갑은 텅 볐지만 지식이 충만한 신여성입니다. 오늘 저희는 호우 샤오시엔 감독님의 그 카페 리미에르 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영화가 2003년에 제작해서 국내에는 2005년에 개봉을 했는데 호우 샤오시엔 감독이 대만의 이야기를 주로 다루다가 이제 일본에 대한 관심과 기법적인 오마주를 일본의 대가 영화감독 오주 야스지로의 탄생 100주년 기념으로 제작했던 영화이라서요. 영화 배경, 배우, 대사 모두가 다 일본을 무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우리 차이나는 무비에서 참 손꼽히는 코너라고 할 수 있는 차이나는 몇 개 안 돼서 손을 꼽아도 한 장면을 이제 가져오셨겠지만 한 장면을 한번 좀 나눠볼까요? 편안하게. 이 영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영화가 슴슴한 콩나물국 같은 영화입니다. 그래서 비유가 좋네요. 네, 일부를 들으시고서 영화를 혹시 보셨으면은 슴슴하니까 고춧가루를 좀 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장면들을 좀 기억에 남으시는지 이야기 나눠볼까요? 저는 사실 영화가 1시간 40분인데 다 보고 나니까 기억에 남는 거라면 지하철이 오고 가는 장면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가지고 온 한 장면은 그 여자 주인공이 집으로 돌아가죠. 집에 돌아가서 일찍 잠들어 버렸다가 저녁에 배가 고픈지 일어나서 부엌으로 가잖아요. 근데 그 부엌을 비추는 그 프레임 그게 굉장히 인상 깊더라고요. 예. 주변엔 다 어둡고 그 한쪽만 이제 밝은 빛이 비춰오는 그런 프레임이 있는데 방 넘어서 부엌. 그렇죠. 2개의 공간. 그렇죠. 너무 궁금한데 거기는 안 비춰주더라고요. 막 부엌으로 들어가진 않더라고요. 카메라가 그냥 그 한 각도로. 그게 허우 샤오시엔이 잘 쓰던 수법이에요. 맞아요. 문을 하나 놓고 그 안에 또 문을 놔서 이중적인 프레임을 만드는 방식으로. 제가 그게 어떤 뭐 기술적 장치인지는 잘 몰랐지만 어쩐지 멋있고 참 깊이가 있어 보이더랍니다. 예. 근데 그 카페에서도 그러잖아요. 카페 뒤에 창문 뒤에 또 이렇게 보이게끔 이런 액자들. 그 서점에서도 그렇고. 맞아요. 서점에서도 안에랑 강아지 있는 것까지 또 이렇게 나눠지는 느낌. 아까 말한 것처럼 그게 근데 카메라가 들어가진 않아요. 그게 허우 샤오시엔 감독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그냥 두는 거죠. 일단 두고서
그것들이 어떻게 그 맥락을 연결하는지를 스스로 관객이 그것들을 해석해내고 네. 거기에 그 카메라의 시선에서 그걸 바라볼 수 있게 보는 게 그 사람의 독특함인 것 같기도 해요. 처음에는 불이 부엌 안에만 비추지만 결국 다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첫 장면에서는 맥락이 다 끊어져 있는데 그래서 그 장면에는 사실은 그 여주인공이 임신 상태이기 때문에 집에 도착하자마자 지쳐가지고 잠이 들었다가 뒤늦게 깨서 엄마가 준비한 저녁을 먹는 그 장면이죠. 그 장면이 근데 저는 나중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 장면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감춰진 이야기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맥락은 새까맣고 뭔가 그 안에만 하얀데 이게 불이 딱 들어오면서 이제 엄마가 탁 나오면서 밥을 챙겨주잖아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이제 뭐 지하철씬 이런 데 나오지만 뭔가 밝혀져야 될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이야기는 이 여자의 몸속에 감춰져 있는 이야기잖아요. 내면의 이야기. 그래서 이제 지하철 얘기에도 나오겠지만 이게 묘하게 이렇게 얼핏 보면 그냥 액자식이고 그냥 담담하게 슴슴하게 보여주는 것 같지만 이 이야기의 층위를 나누는 각도인 거예요. 까만색 배경이었다가 흰색이었다가 밝혀지잖아요. 그래서 그거 좀 되게 좀 흥미롭더라고요. 그게. 뭔가 의도하는 바가 있을 거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네. 보게 된 것 같아요. 워낙 새까만데 하얀 불빛이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 다 비슷하게 느껴지긴 한 것 같긴 하네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영화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보면은 이렇게 심심한 영화가 라는 느낌으로 했는데 감독이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할까. 근데 이제 영화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었냐면 저는 이제 그 지하철이 현대 뭔가 뭐 현대적인 거 일본의 신주쿠만 해도 지하철이 그러니까 일본만 해도 얼마나 많은 지하철 개수가 있고 거기에 신주쿠는 처음에 저는 미아가 됐습니다. 그냥 못 찾아요. 그러니까 뭔가 현대물에 대한 상징인데 그 안에 사람 하나하나를 잘 들여다보면 너무 아까 얘기한 거랑 비슷해요. 감춰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요코도 정말 담담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 담담하게 보였지만 사실. 그걸 숨겼고 그다음에 엄마 입장을 보면 더 복잡해. 알고 있어서 얘기해주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말할지 그걸 또 숨긴다는 표현보다는 이제 어떻게 말할지 소통의 문제에서 좀 감춰지는 게 보이고 그쵸. 하지매는 그냥 느낌상 좋아하는 감정 보이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좀 웃는 얼굴도 보여서 이 요코를 참 좋아하는구나라고 느껴졌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좀 표현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좀 그 현대물 속에서 우리 각자가 다 말 못하고 감춰 있고 이걸 얘기하려고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면서 그 남자가 직접 그린 거래요. 그 지하철 그림이. 실제 영화 배우가. 실제 영화 배우가 뭐였죠 이름이? 하지메. 예, 하지메가 본인이 그린 건데 중간에 이런 태아의 모습이 결국 자기의 모습, 저는 감독의 모습인 것 같고 한편에 대만의 모습인 것 같고 여기 다 포함돼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예, 그래서 그 지하철과 각각의 이런 걸 종합해 보면 그래서 그 장면에 그 초록색 지하철 얼마나 많이 분산되고 있어요. 막 다 각자 가고 있고 지하철 개수도 틀리고 각자 나가는 방향 다른데 그 안에 있는 한 사람의 이제 모습을 놓고서 감춰 있는 자기의 뭔가 이런 소통의 문제라 좀 연관되면서 고민하게 된 것 같아요. 저도 지하철 인상 깊긴 한데 사실 이게 요코가 엄마하고 얘기를 할 때 나 임신했어 이렇게 얘기를 아까 그 부엌방에서 밤에 얘기하는데 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사를 하는 과정의 뒷모습이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뒤로 나오잖아요. 요코가 맞아요. 엄마한테 얘기할 때도 엄마는 옆모습 측면이 찍혀 있는데 요코는 등을 대고 앉아 있어요. 분명히 맞은편 테이블도 자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등을 대고 앉아서 먹으면서 임신했어. 그리고 이제 집에 그 다음날 이제 아빠도 이미 알고 있지만 밥을 먹을 때도 등을 대고 있는데 저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누구도 어떤 사람도 타인의 내면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어깨너머다. 그래서 야스지로 영화들이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정면으로 딱 마주보는 장면들이 거의 없다고 그래요. 저는 그게 느낌이 오는 게
아빠는 아빠대로 네가 내 속을 아니 뭐 이런 식으로 앉아있지만 어느 누구도 그 어깨 너머로 사람을 볼 뿐 그 발터 베냐민 말처럼 도시라는 건 결국 표면이고 표면의 얼굴 속에 자기를 감춘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가족도 그렇고 사실은 누가 누구를 다 알 수 없고 내가 네 속을 다 알아라고 얘기할 수 없고 내 속은 이래도 다 얘기할 수 없는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 태아 그림이 이 하지메가 임신 얘기를 들은 다음에 원래 하지메가 서점을 운영하면서 프리랜서로 그 오디오를 녹음하잖아요. 근데 이제 지하철의 소리를 녹음하는 이제 기사로 나오는데 그 그림을 그려서 얘한테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때 그 태아 그림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그 장면에서 하지메가 이 요코를 되게 좋아한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물론 요코의 엄마가 4살 때 어딘가 가시고 새엄마인 거잖아요. 새엄마가. 그러니까 이 엄마에 대한 어떤 모성에 대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있으니까 이 요코의 상태를 그려주고 싶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딱 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얘가 얘를 좋아하는구나. 깊은 고백인데 요코는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야, 너 진짜 그림 너무 잘 그렸다. 지하철 이거 가는 거야? 오는 거야? 뭐 이건 나야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게 하지메 방식의 축하이기도 하고 염려이기도 하며 그 소중한 마음을 좀 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눈은 외로워 보여 이런 단어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항상 요코가 프리랜서니까 지하철을 타고 막 어디를 돌아다니잖아요. 요코 안에 있는 그 아이를 상상해서 그렸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저도 그 지하철 전철이죠. 전철 장면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사실은 이제 허우 샤오시엔 감독이 기차를 많이 활용해서 프레임을 구성하는데 아주 능하거든요. 그래서 기차 레일 자체를 이제 카메라의 레일인 것처럼 쓰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능한데 오지 야스지로를 이제 오마주하기 위한 영화였기 때문에 특히 이제 또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을 것 같고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제 아까 책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그 기차, 전철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발전한 나라잖아요. 왜 이렇게 일본 사람들은 기차 이런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기차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기찬 나라예요. 유럽을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닐까요? 유럽이 네. 그런 걸로 상징되니까. 유럽의 근대가 기차로 네, 상징되기 때문에 예. 일본이 그거를 받아들여서 네. 기차라고 하는 거를 이제 그 자신들의 어떤 상징으로 정확한 시계의 도시, 뭐 이런 시간의 도시 이런 것들. 이 영화가 제목이 시간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요? 원래 원제. 네네 원제. 그렇죠. 원제는 커피 시광입니다. 시광이라는 게 시광이라는 게 시간이란 세월이란 뜻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커피의 시간. 네.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시간. 평온한 시간. 네, 뭐 이제 그렇게 해석이 네. 되는 그 한때로 들여다본 동경 뭐 이런.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커피 우리가 굉장히 일상적으로 마시는 음료잖아요. 그러니까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 너무나 그냥 일상적인 시간인 거죠. 맞아,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거기에 꼭 사건이 벌어질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런데 누군가는 아기를 가졌고, 누군가는 옛날 친구를 만나고, 누군가는 일상에서 밥을 먹고, 그죠. 네, 누군가는 팔던 책을 팔고, 뭐 누군가는 소리를 녹음하고, 뭐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뭔가 여기에 크게 의미를 막 부여해서 이 의미가 무엇일까 막 이런 것들을 쥐어 짜내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 현대인들이 아니면 우리 자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거를 좀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 장면 보면은 어떤 열차는 굴에서 나오고 어떤 열차는 그 굴 위로 크로스되고 그러니까 그게 시간이라는 건 어차피 가고 오고 여전히 흘러가고 그 마지막 장면 저는 시간에 대한 장면이었다 생각하거든요. 물도 흐르고 있고 그래서 그 각자의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쵸. 수많은 지하철들이 맞아요. 그 각자의 노선으로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심지어 같은 지하철 안에 타고 있으면서도 서로를 몰라. 같은 공간에 있었으면서도. 맞아요. 그 지하철 전철이라는 공간 자체가 그런 공간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동시에 앉아있고 서 있고 하지만
우리가 아는 사람은 없어. 그냥 각자 다 자기의 삶을 살아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 같지만 순간순간 문이 열릴 때마다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내리고 또 타고. 그러니까 각자의 길은 하나의 기차를 타고 있지만 각자의 길은 다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전철이라고 하는 게 보여주는 어떤 의미가 그런 거 아닐까. 우리가 똑같은 인생이라는 걸 살아가지만 똑같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똑같은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이렇게 우리가 마치 한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내리는 문은 저가 다 다르고 내려서 또 환승하는 문은 다르고 나가는 출구는 또 다 다르고 또 그리고 또 어느 순간에 다시 들어오게 되면 또 들어오는 출구나 다 각자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각자의 출구와 입구로 들어와서 또 그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또 각자의 문이 열려서 나가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 지점에서 마지막에 요코랑 그러면 하지메랑 만난 지하철에 우연히 만난 거죠. 네, 우연히 만난 거죠. 필연이래요. 네, 녹음하다가 타보니까 요코가 전철 안에서 자고 있었죠.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 인연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네. 없을 수도 있는 거고, 우연히 그렇게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 나를 알고 있는 사람, 내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 내 친구를 만나면 잠깐 어디까지인가 같이 갈 수도 있는 거고. 갑자기 김광석의 그 노래 시청 앞 지하철역 안에서. 네. 그러니까 원래 내 목적지는 시청이었어. 예를 들면 나는 뭐 왕십리에서 타서 시청까지 가기로 했어. 근데 왕십리에서 을지로쯤 왔는데 보니까 친구가 갑자기 어딘가에 앉아 있다가 날 보는 거야. 그러면 어떡해? 내가 시청까지 가려고 했다가 홍대까지도 올 수 있는 거고. 네. 산다는 게 그런 거 아니겠냐. 뭐 이런 느낌을 저는 좀 많이 받았어요. 네. 네. 그렇게 엇갈리는 상황이었는데 결국 하지메랑 요코랑 만나면서 거의 끝나는 거잖아요. 그때 올라갔던 엔딩 크레딧에서 나오는 노래. 이 노래 가사가 처음에 영화를 예스파일에서 다운로드 받았을 때는 거기에 대한 자막이 없어갖고 좀 난감했었는데 다행히 유튜브 같은 거에 찾아보니까 나와요. 예, 나와서 보면 이제 마지막에는 해피엔딩의 느낌이 좀 나죠. 거기에 보면 이제 태어나서 행복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붙여 있거든요. 이 여자애가 가사를 직접 쓰고 작곡은 이제 다른 사람인데 가사를 쓰고 원래는 이게 여자가 요코가 가수 출신이거든요. 예. 예쁘게 생겼죠. 예. 가수 출신이었는데 무슨 그 해에 신인상을 받았고 누구를 컨택을 할까 하고서 이제 허우샤이셰인에 갔을 때 이 여자가 눈에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갑자기 또 딴 얘기를 해버렸네. 예. 엔딩 크레딧. 엔딩 크레딧의 그 가사 말이 잘 보면 이제 이렇게 태어나서 행복하고 고마웠다 이런 얘기가 좀 흘러 있어갖고 마지막에 이제 하지메와 이제 러브를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메가 약간 그 욕구에 대한 시선이 그런 것 같아요. 하지메도 그러고 보니까 시작이라는 뜻이네요. 아, 그렇군요. 아, 네. 하지메 맛이다 그러면은 처음 뵙겠습니다 할 때. 그 얘기죠? 때, 예. 어디서 들어봤다 했더니. 그래, 처음이라는 뜻이니까 시작.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하지메가 그 욕구에 대한 시선 그리고 또 입덧이 심할 때 와서 밥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뭐 구해달라는 어려운 자료도 막 구해주고 책도 구해주고 CD도 구해주고 막 되게 따뜻한. 근데 중간에 뭐 다른 친구가 야 하지메한테 누가 와서 연애하자고 했다더라. 그랬더니 욕구가 그래서 하지메가 뭐라고 그랬대 묻잖아요. 몰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지메가 욕구에 대한 마음은 이렇게 되게 항상 네가 있어서 내가 참 좋았다라는 게 계속 흐르는데 욕구는 그에 비하면 좀 담담한 거리를 유지하는 뭐 이런 건데 노래 가사가 그렇다면은 해피엔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노래 가사 때문에 이제 네 음악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스크롤 마지막. 네 그래서 이 영화는 사실은 되게 굉장히 복잡한 지하철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고 엇갈려가지고 저쪽 편에 뭐 하지메가 지나가는데 이쪽 편에 요코가 이렇게 지나가서 전혀 모르는. 그래서 그런 장면들도 나오고. 우리 인생 같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갑자기 눈가가 촉촉해지네. 아니.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은 산다는 건 막장 드라마가 아니다.
막장 드라마처럼 맨날 무슨 출생의 비밀이 있고 뭐 불륜이 있고 뭐 막 사기가 있고 뭐 도둑놈이 있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일어나면 그냥 늘 어제와 같은 일상이 어쩌면 그냥 이렇게 펼쳐지는 날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엄청나게 무슨 기쁜 일이 막 환호작약해야 되는 일들이 우리 앞에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 엄청나게 슬픈 일들이 매일 우리 앞에 벌어지는 것도 아닌데 막장 드라마는 이제 그런 것들을 극대화해가지고 자꾸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드라마들을 많이 보다 보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순탄하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산다는 건 물론 때로는 그런 일들을 겪기도 하겠지만 그쵸. 그걸 겪는 비율이 그렇게 막장 드라마처럼 일상적이지는 않은 거다. 일상적이면 큰일 나죠. 네, 그래서 산다는 게 그냥 이렇게 늘 정말 말 그대로 일상, 네. 일상의 그 무미건조한 의미. 그렇지만 그 무미함 속에서 찾아낼 수 있는 재미, 그 무미함 속에서 찾아낼 수 있는 어떤 의미 이런 것들이 녹아 들어 있는 그런 영화다. 그러니까 무슨 찐한 사랑이 있고 막 엄청나게 막 죽고 못 살아서 막 그런 애정이 있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얘가 날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그냥 뭐 툭 이렇게 툭 그냥 지나가다가 이렇게 툭 스치듯 그죠? 아니 무슨 이렇게 좀 슴슴하게 연애를 하셨나 봐요. 아니 이 영화가 내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나는 죽고 못 살았지. 아쉬움이 남아있어. 나는 죽고 못 살았지. 근데 이게 막 200% 막 사랑이 불타오르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뭐 한 25.9%쯤 막 툭 뭐 이렇게 하지메가 좋은 하지메가 욕구한테 그런 식이죠. 네. 둘 다 사실은 욕구는 밋밋하죠. 그런 게 어쩌면 우리의 일상이 인생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더 오래 갈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런 사이가. 사실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걱정되는 상황 있잖아요. 근데 그 욕구의 대사 중에 걱정하지 마, 나 혼자 잘 키울 수 있어. 걱정 안 하셔.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앞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사실 예측 가능할 수 있고 어려움이 닥칠 거지만 아무 일도 없다는 제가 그 얘기를 한다면 돌아와서는 또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취재를 가고 길을 걷고 지하철을 타고 막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도 앞날을 예측할 수 없으니까 결국 오늘 하루를 어떻게 이렇게 지내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시간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앞으로 올 시간은 아무도 알 수가 없고 우리가 어떻게 예측한다고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는 좀 이렇게 슴슴하지만 그래도 한 번쯤 공감해 볼 수 있는 정말 김광석 그 노래랑 진짜 비슷하다 저는 생각했어요. 우연히 마주칠 수도 있고 절대 한 번도 만날 수 없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위에서 올려다보면 얘하고 쟤하고 한 칸만 더 아니면 한 타임만 더 빨리 탔으면 반드시 만날 수밖에 없었는데 엇갈려서 또 한 생애를 살게 되는 그런 굉장한 그 시간의 엇갈림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오늘 자영업이 상당히 경제 위기 속에 조용해졌어요. 네, 오늘 좀 말이 좀 없는 것을. 영화 자체가 조용하지 않습니까? 슴슴하다고. 컨셉이었어? 네, 그럼요. 예. 지금까지 오늘의 컨셉이었습니까? 네. 대단하십니다. 자, 네 그러면은 저희 차이나는 한 장면을 이렇게 슴슴하게 잘 또 일상 속의 한 장면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킬러 콘텐츠로 다시 3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자, 마무리할까요? 영화 속에 숨겨진 중국의 매력과 마력에 빠지는 시간. 차이나는 무비! Administrativo, o governo espera uma economia de mais de 10 bilhões de reais. Ontem, soldados israelenses em posto de checagem do exército. 영화 속에 숨겨진 중국의 매력과 마력에 빠지는 시간. 차이나는 무비! 네. 오늘 다들 굉장히 좀 엄숙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검색 그만하시고요.
공부하는 중. 준비되신 분부터 자기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막 달린 중국 영화는 저에게 필요 없습니다만 이 영화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저는 자영업입니다. 어디서 변사가 나오신 것 같아. 저희 무성영화인가요 오늘? 자영업이 계속 안 좋아 요새? 네. 이뤄져야 되는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언제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꿈을 꾸는 것이다. 꿈꿈입니다. 영화 얘기에 조미료를 팍팍 채워줄 여자, 책을 사랑하는 여자 책사입니다. 네, 남들보다 반발 앞선 호기심 행동으로 지갑은 비었지만 항상 지식이 충만한 오늘도 지식을 준비한 신여성입니다. 저희가 샤오시엔 감독님의 카페 리메르 3부인데요. 사실 저희 차이나는 무비의 킬러 컨텐츠인 차이나는 한마디 시간인데 요 영화는 사실 자영업이 그동안 활동해왔던 중국어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활동이 좀 오늘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지만 예상대로 드디어 위기를 만네요. 이럴 수도 있네. 아닙니다. 제가 활동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한번 지켜봐 주세요. 네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시죠. 자, 위기인 만큼 제가 나대지 않고 차이나는 한마디를 차이나는 한 단어로 축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폭군 위기가 더 좋네. 지워질 수 있어요 이제. 아니 솔직히 참 막막했습니다. 뭐 일단 차이나 이 중국어로 된 대사는 한마디도 없고요. 저도 알아듣기 어려운 이 일본어가 주였고 이게 영화가 중국 대륙에서 또 상영이 안 되다 보니까 중국 자막이 달린 그러한 영화 버전도 제가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저도 한글 자막으로 봤습니다. 어려웠겠네. 그래서 유일하게 건진 게 이 카페 르미에르라는 영화의 중국어 제목. 대만에선 상영됐다 보니까 중국어 제목이 있는데 4글자입니다. 또 4글자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자성어는 아니고요. 그냥 뭐 글쎄요. 왜 이런 이름을 지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카페 시광이라고 뭐 커피의 시간, 커피의 세월,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 뭐 이렇게 커피 해석이 가능. 커피 타임. 커피 브레이크.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카페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죠? 익숙합니다. 커피고요. 시광이라는 말은 시간을 말합니다. 시간, 세월을 말하는데 우리가 늘 이렇게 익숙한 시간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익숙하지 않습니다. 시간이라는 말. 시간이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 시광이라는 말은 이렇게 좀 더 서면적으로 많이 쓰이고 별로 이렇게 일상에서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그러한 단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카페 시광. 카페는 예전에 한번 덩 이거는 카페가 있었죠. 카페이죠. 한 사람을 기다리는 커피. 커피숍. 그죠? 물망초. 카페 물망초. 난 당신을 잊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시광이라는 말이 이제 시간, 세월 이런 뜻인데 일단 이제 광자가 원래는 빛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빛이라는 뜻에서 이제 이게 점점 그 뜻이 불어나서 한자어에서는 시간이라는 뜻까지 생겨나게 된 건데 광음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 광음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거에 이제 이 영화의 우리나라 제목도 그렇고 영어 제목은 카페 르미에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르미에르라는 말이 프랑스어로 빛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광을 르미에르랑 이렇게 연결해서 붙인 거고요. 시간이라고 하는 거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혹은 빛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왜 영화는 빛의 예술이니까 오즈 야스지로를 오마주하기 위한 영화였기 때문에 너무 가신 거 저기요. 좀 더 돌아오세요. 나 진지해. 나 진작에 듣고 있었는데. 죄송해요. 영화는 빛의 예술이에요. 그리고 처음 알았네요. 영화를 처음 발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르미에르 형제. 르미에르잖아요. 그렇게도 통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그거 안 나올까 했어요. 의미가 이렇게 다 서로 다 통하게 이중적으로 삼중적으로 그렇군요. 다 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영화란 무엇인가? 이 제목을 통해서 영화란 무엇인가? 빛의 예술. 근데 아까 그 빛광자에 세월이라는 게 좀 시간이라는 게 들어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냥 그거에 대한 표현으로도 네.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그럼요. 같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층위가 있는 예, 거죠. 네. 네. 시간이라는 뜻도 있고 빛이라는 뜻도 있고 세월이라는 뜻도 있고 리메리 형제도 있고 영화라는 뜻도 있고 리미에르라는 뜻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마치 우리가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는 정도 커피를 막 엄청 생각하면서 마시진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죠? 우리가 지난번 1부, 2부에서 해왔던 연장선상에서 이야기하면 아메리카노 드실 때 뭐 엄청나게 막 그런 분들도 요새 있긴 있더라. 굉장히 진지하게 커피를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실 때는 그냥 커피 한 잔이잖아요. 네. 좀 근데 제목이 묘하긴 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영화는 사실은 시간이라고 하면은 그렇지. 시간, 현대인의 시간, 뭐 모던한 타임들 이런 생각을 하면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리미에르는 제가 볼 때 상당히 조금 해석이 굉장히 다른 여지가 좀 있긴 한데 어쨌든 네 그렇고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긴 한데 저희가 2부에서 좀 얘기하다가 이제 놓쳤다기보다는 이 주요 서사 중에 이 영화가 사실은 누군가를 찾아가는 요코의 여정이 하나 나오잖아요. 이 요코가 이제 이제 다큐멘터리 소설 작가인데 그런 자기의 소재를 찾기 위해서 계속 한 사람을 물어보잖아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가를 저는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부에서 좀 서비스 드리지 못했던 또 숨어있는 이야기를 또 우리 자영업이 카페 두 글자를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고맙습니다. 네, 기회를 이런 위기를 모면할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네, 찾았던 그 사람은 강문야라는 사람입니다. 장원기에 장원예. 네네. 일본인이 아니죠. 중국인입니다. 예, 음악가이고요. 대만에서 태어난 음악가인데 이게 굉장히 일찍 태어났습니다. 1910년에. 아침에 새벽에 태어났습니까? 좀 시간의 개념을 좀 잘 좀 다듬어 보세요. 물론 새벽에 태어났을 수도 있죠. 1시에 태어날 수도 있고. 좀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우리와는 좀 한 100년 전 그렇죠. 인물인 거죠. 인물이죠. 100년 전이네요. 그렇죠. 1910년에 태어났는데 와.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게 대만인이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 그때는 오늘날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그러한 대만이 아니었기 때문에 1910년 대만에 태어났는데 또 이내 또 대륙으로 건너와서 그때는 대만과 대륙의 경계가 또 없었잖아요. 대륙으로 와서 쭉 생활을 합니다. 하문, 시아문 쪽으로 이제 이주를 합니다. 그러다가 생활하다가 일본에서 여러 해 동안 유학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에서와 같이 여러 곳 카페라든지 서점이라든지 이런 데서 여러 가지 흔적을 남기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유학을 마치고 중국에 들어와서 베이징에서 살다가 문화대혁명 때는 우파로 몰려서 극심한 타격을 입고 1983년에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중국 대륙에서는 그렇게 알려진 인물은 아닙니다. 네네네. 근데 이 사람이 우파였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네네네. 굉장히 똑똑하고 비범한 게 저희가 앞서서 다른 영화를 다룰 때도 나왔던 건데 객가인이란 게 나왔어요. 이분도 객가인입니다. 예. 설명을 한 번 더. 객가인이란 게 이제 그 예전에 이제 중국 북방에 살던 이런 부락이나 민족들이 뭐 홍수라든지 재해라든지 이걸로 인해서 남방 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푸젠성으로 이제 되게 많이 이주를 하는데 거기 가서도 현지에 융합되지 않고 그 북방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뭐 어떤 풍속이나 습관이라든지 풍습들 이런 것들을 그대로 형성하는데 이러한 공동체가 이제 나중에 객가인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 객자가 손님 객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남방의 토착 주민이 아니고 이제 이주해 온 사람들. 객가인 중에서 굉장히 많은 이렇게 출중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이 됩니다.
이분이 그러면은 그 중국 본토에서는 해석이 별로 안 됐지만 일본에서는 이분에 대한 뭔가 있었을까요? 이 영화에서 이 사람을 선택해서 이 사람 찾아가는 그죠? 여기에서 보면 왜 베를린 올림픽 때 뭔가 관현악인가? 이 클래식 음악으로 눈에 띄는 게 있었다고 표현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1936년입니다. 그 관현악 대만 무곡이라는 이 노래가 그 당시 베를린에서 진행된 올림픽에서 문예 부문 2등상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신기하죠? 문예 부분. 신기하죠? 이게 제가 또 준비해 왔는데요. 올림픽 초기 올림픽 때는 이제 운동 경기 외에 문예 경기가 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5개의 분야로 나뉘었다고 하는데 올림픽 기랑 같네. 네네. 5개. 건축의 한 분야고 조소, 그러니까 조각, 회화, 음악, 문학 이렇게 5개 영역이 있었다고 하고요. 1912년 제5회 올림픽에서 시작해서 48년 14회 올림픽까지 유지가 됐다고 합니다. 대단한 영광이었겠네요. 지금 저희가 접하는 올림픽은 그냥 운동만 있잖아요. 운동만이었는데 그러한 스광도 있었다고 합니다. 스광. 그런 한때가 있었네요. 한때가 있었던 거네요. 그러니까 이분이 대만 출신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좀 중요한 걸 부각시키고 싶었나 보다. 본인 감독도 대만 분이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뭐랄까. 1936년이면 송기정이죠. 네. 갑자기. 우리도 이분이 이제 중국에서 생활을 하면서도 이 대만에 대한 향수 이걸 계속 가지고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1983년에 대만 고산지대라는 이란 이제 고산지대란 이름의 그런 곡을 이제 출품하였고 마지막 유작이 아리산의 노랫소리. 아리산이 이제 대만 우리 그 대만 고산 쪽 할 때 나왔던 그렇죠. 아리산의 노랫소리거든요. 그냥 대만 관련한 이런 창작을 꾸준히 해오셨기.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또 문화대혁명 때 우파로 몰리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되게 의미 있는 거네. 그러네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어쩌면 이름이나 그 사람에 대한 그 어떤 샤오셴 감독의 어쨌든 관심 이런 것들이 결국엔 이렇게 연결하는 고리로 이제 활용이 된 걸 수도 있겠네요. 거기에서 강문야가 있었던 카페를 찾아가는 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거기에 보면 간다 2번지 이렇게 해서 나와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에서 간다와 진보조라는 거를 뭐 일본어를 안다고 그러면 이제 많이 접하는 건데 혹시나 이제 모르시는 분을 우리가 다 차이나는 중국어만 알고 있어서 굉장히 유명한 딱 그 밀집지대인 게 서점가로 밀집지대예요. 간다 진보초가. 외우기 좋네요. 네, 어딜 간다. 우리 2호선 지하철로 따지면 한 종로 정도? 거기서부터 조금 밑으로 옛날 거리이면서 그렇게 위치도 그런데 여기가 그냥 일반 서점들도 많이 있지만 서점 지금 현재는 출판사 근데 몰려 있는 게 30군데 이상인데 그보다 더 의미 있는 거는 150개 이상이나 되는 고서점이 같이 있어요. 거기 하루에 다 못 봐요. 고서점 거리를. 와, 가보고 싶네요. 진짜. 근데 다 영업이 되나요? 장사가 됩니까? 일본은 되지 않을까요? 되는 것 같아요. 저가 출판사 미팅한다든지 이러려면 거기에 있는 서점으로 가야 되는데 간다 진보초 쪽으로. 근데 이게 원래 시작은 한 18세기 정도에 일본으로 보면 그때부터 좀 형성된 거. 여기에 대학이 좀 몇 개 있어요. 뭐 메이지 대학도 있고. 네, 지금 떠오르는 게 오차노 미즈 대학이라고 해서 그 여자 대학에서 되게 유명한 거. 그다음에 무슨 사립고등학교들도 꽤 있었는데 지금 이제 교회로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학교들 사이에 뭔가 이제 뭐 이념서, 개념서들 보게 되면서 이쪽에 서점이라는 데가 좀 형성이 되고 그게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든 책에 관련된 축제를 여기서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고서점물의 행사도 하고 종로가 많네요. 네, 모던 보이들이 많이 몰려 있었던. 그래서 약간 분위기도 18, 19세기의 그런 청계천 분위기도. 헌책방 거리? 네. 모던 보이들이 모여서
서양의 문물과 지식을 나누었던 네. 곳일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여기를 이제 오랜만에 다시 갔었는데 그런 고서점만 여기는 지금 책방이 되게 고서점 같은 분위기로 나오잖아요. 하지메가 운영하는 게. 근데 그거 말고 지금 이제 출판사에서 운영하는 북카페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멋진 곳들도 많이 있어요. 그게 같이 공존하고 있고. 예, 한번 가볼 만합니다. 간다 2번지가 나와서. 아,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약간 그 옛날로 시간을 되돌린 듯한 거리인 거예요. 예. 약간 그곳이 일본 분들에게는 우리는 다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저도 몰라가지고 네네 여기서 하지메 남자 주인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여주인공의 남자친구인 하지메가 서점을 운영하고 네. 굉장히 오래된 자료들을 거기도 약간 2대째 내려오는 서점으로 좀 또 표현되고 있잖아요. 분위기가 굉장히 아버지 서점을 이어받은 거잖아요. 네, 그렇게 2대째 내려오는 걸로 나오고. 좋은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근데 지금도 그 분위기의 서점들이 쫙 있습니다. 부럽다. 우리는 청계천 서점들이 많이 좀 무너졌는데. 없어지고 아마 국내는 부산의 무슨 보수동의 헌책방 그 정도 비슷할 수 거기도 있어요. 고서점은 한 2억 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거긴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 정도 규모로 한나절이면 갖고 그냥 있는 쭉 볼 수 있을 정도로. 거기는 전쟁 통에 생겨났던 그 책방거리였기 때문에 18, 19세기하고는 전혀 다른. 네. 근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 하지메라는 이름이 나는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아까 저도 얘기하다 의미를 보니까. 영화에서 보니까 그 이제 아기를 갖고 아기를 낳는 것도 어떤 시작이잖아요. 임신이라는 것도 같이 그 시간을 살아간다는 얘기인가? 근데 요거도 보면 이렇게 한자가 빛 양자를 썼잖아요. 그죠? 햇볕이라는 뜻을. 그리고 류미에르거든. 네. 그럼 그 주인공 이름. 우리가 지금 이름에 있는 거네, 이름에. 그러니까 주인공 이름이야? 아까 말하면서 이게 나도 생각해 보다 보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빛이 류미에르고 시광이고 요코고 그렇단 말이지. 이게 다 연결돼. 그거 그리고 하지메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시작이 되고. 그래서 제가 볼 땐 그 태아의 그림으로 돌아가는 게 그러네요. 이 이제 자기 여자친구가 아이를 가졌는데 결혼은 안 한다고 그러고 자기 혼자 키운다고 하고 이 아이의 생활 반경이 자기랑 굉장히 똑같잖아요. 지하철을 타고 다니고 이 아이의 일상을 실제로 보내는 건 본인이잖아요. 제가 볼 땐 그게 이제 앞으로 너의 시간을 같이 하겠다라는 제가 볼 땐 신호. 새로운 시작. 네네. 하지메. 그 태아의 사진도 약간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여보 나 임신했어요. 그러면 축하해 뭐 이런 축하해 하면서 막 파티도 하고 뭐 꽃도 주고 그런 집들이 있는 것처럼 그 남자가 그린 그 그림이 단순히 그냥 음악을 따고 다니면서 소리를 찍다가 하는 영감이 아니라 그 요코의 임신을 중심으로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그 지하철 속에 자기들의 모습을 투영한 얘기하다가 풀리는 느낌이네요. 영화에. 제목이 진짜 미스테리였거든요. 너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일본어도 제가 모르는 데다가 리미에르랑 요코랑도 맞는 것 같아요. 시간, 빛, 리미에르, 영화, 요코까지. 하지메. 시작. 다 연관돼 있네요. 이제 좀 역시 그럼 이제 트랜스 차이나네요. 저희가 내년에 차이나는 무비입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또 야심차게 이렇게 대만과 일본, 한국과 중국 뭐 이렇게 말레이시아와 서울 뭐 이런 왔다 갔다 저희가 트랜스할 수 있는 재밌는 코너를 한번 기획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마디가 저희가 중국어로 들어오긴 했지만 사실 이 영화는 일본어기 때문에 전부 다 일본어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은 책사님의 특별한 티칭이 이런 있겠습니다. 날도 있어요? 권력 관계가 바뀌었어요. 너무 좋아하세요 지금. 아니 내가 이런 날이 올 줄을 몰랐잖아요. 자영업이 긴장을 한 겁니까 지금? 좀 전에 아까 카페 시광도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아유, 그 위로의 말씀 그만 전하세요. 아니 저기는 강문야 선생님께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하겠습니다. 요코랑 하지메가 다시 시작하는 그게 이제 마지막에 노래에 나오거든요. 노래 속에 그 중간 정도에 나오는데 그 단어에서 저는 확 귀에 들리더라고요. 앞에는 좀 뭔가 좀 하는 게 있어요. 내용이 약간 시적인 게 좀 있어서 그랬는데 딱 한마디가 우마레 때 욕 같다.
어떡해. 우마레떼 욕 같다? 우마레떼라는 거 이제 욕 같다, 태어나서 뭔가 좀 욕 같다 말이. 욕 같다는 좋다라는 뜻에서 좋다요, 좋다. 요이 이 좋다. 요가 무슨 뜻인 무슨 요이 요이 좋을 양도 되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냥 잘 됐다, 좋다 이렇게 해서 태어나서 잘 됐다. 반말입니까? 욕 같다. 반말이네요. 네, 반말이. 아유 이게 저만 헤매는 게 아니라서 굉장히 푸근합니다. 같이 할까요? 우마레떼는 뭐야? 우마레떼는 태어나서 네, 날생자 우마레루에서 우마레떼 우마레떼 때가 뭐뭐 해서입니까? 뭐뭐 하고 해서 했기 때문에 해서 네. 우마레떼 난냉 그러니까 몇 년 우마레 하면 몇 년생 이렇게 돼요. 난냉 우마레. 난냉 우마레. 밝힐까요? 안 돼. 천기를 누설하면 안 돼. 태어나서 욕받다. 살아나는 겁니까? 쉽죠. 그냥 아니 태어나서 욕받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해석 틀렸어요. 아니 이거 근데 일본 말은 그래도 확실히 쉽다. 어? 중국어보다 쉽죠. 이게 일본 말은 뭐 성조 없습니까? 없어요. 물론 제가 다 감당이 안 됩니다. 있을 거예요. 인터네이션은 있어요. 것 같은데. 네, 그죠. 일본 사람처럼 해보고 싶습니다. 그냥 정말 모를 때는 들쑥날쑥만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1성, 2성, 3성, 4성을 섞지만 않으면 돼요. 평범하게만 하면 평범하게 하든지 그래? 이렇게만 하면. 우마레떼 욕 같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들쑥날쑥만. 우마레떼 욕 같다. 그렇죠. 이게 좀 근접해서. 우마레떼 욕 같다. 근데 욕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나를 욕할 수도 있겠구나. 이거 재밌는데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오늘 자신 있습니다. 우마레떼 욕 같다. 우마레떼 욕 같다. 우마레떼 욕 같다. 우마레떼 욕 같다. 그거 인터네이션 책임을 못 지겠네. 일본 분들 죄송하고요. 죄송합니다. 네네. 이게 배웠네요 또 일본어를. 네. 그 두 단어가 제일 좀 많이 쓰이는 것들이라서. 우마레떼를 보니까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네. 그 요코의 뱃속의 아이부터 요코에까지 하지메의 마음이 담긴. 네. 오늘 정말 카페 스광에서 시작한 이 짧은 차이나는 한마디로 베를린 36년 올림픽까지 갔다가 2018년으로 돌아와서 일본 열도에서 마무리되는 이 훈훈한 차이나는 무비. 네. 다음 시간 또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 대만의 굉장히 대표적인 감독 허우 샤오시엔 감독의 카페 리미에르 커피 브레이크라는 뜻이지만 사실은 영화 속에 이 영화의 제목이 가득 담겨 있는 영화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대만 감독의 영화로 찾아오겠습니다. 구호를 외칠까요? 영화 속에 숨겨진 중국의 매력과 마력에 빠지는 시간 차이나는 무비.